어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채택 8주년 기념행사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일본에게 과거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에서 최초 한인 경찰 간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외 한인 공무원 2명이 진급했습니다. 강익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 뉴욕 한인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공간 이외의 장소에도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에 이르면서 기상청이 뉴욕시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채택 8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일본에게 과거사를 인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에서 강제 수용소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포럼은 28일 워싱턴 DC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8주년 기념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마이클 혼다 의원은 독일에서는 강제 수용소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 정부도 과거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연설 도중 한국어로 성노예라는 단어도 언급하며 군 위안부 문제는 노예 행위였을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혼다 의원과 함께 기념식장을 찾은 빌 파스크렐 하원 의원은 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보복이 아니라 진실을 인식하는 것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하고 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한인단체 인사들과 정책연구기관 아시아 팔리시 포인트의 민디 코틀러 소장, 데니스 엘핀 존스 홉킨대 객원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회는 어제 열린 원래 회의에서 경찰국 션리 형사의 경사 진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외 한인 공무원 2명에 대한 진급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최초로 한인 경찰 간부가 탄생했습니다. 타운회는 경찰국 션리 형사의 경사 진급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펠파 경찰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이 형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펠파 경찰 간부로 임명돼 기쁘다며 한인은 물론 모든 주민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앞으로 형사과를 이끄는 형사 과장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펠파 주민 안전을 위해서 또 지역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펠팍 타운위에는 2명의 한인 공무원 진급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타운은 지난달 돌연 사망해 공석이 된 마틴 고브 클럭 자리에 진학인 부클럭을 클럭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타운 정부 클럭을 한인이 맡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소피아장 행정직원은 부클럭을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타운 정부가 한인 공무원 진급에 대해 인색해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타운이 한인 주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편 펠팍타운 의회는 또 어제 원래 정기 모임에서 주차 미터기 요금 인상 결정을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주차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안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의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철회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는 28일 열린 원래 정기 모임에서 주차 미터기 요금을 종전대로 30분당 25센트로 되돌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최대 주차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은 주차 미터기 요금을 최소 2배 인상하고 미터기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기면서 한인 주민과 상인들의 공분을 샀던 바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 조례안은 의회 통과 1개월 만에 완전 철회됐습니다.
당초 타운의회는 주차난 해소와 재정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지난달 주차 미터 기요금 인상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인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익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강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50만 착복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익조 전 뉴욕 한인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4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 뉴욕 한인회 진실규명위원회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1983년 뉴욕 한인회관 구입 당시 $50만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회장은 이번 의혹은 개인에 대한 명예뿐 아니라 32년 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기부해준 한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실규명위 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뉴욕 한인회관 구입 당시 회관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민경환 씨도 참석하고 당시 회관 구입 논란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담은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당시 가장 공신력 있는 부동산 감정회사에 의뢰한 결과 회관이 $142만 5천 $149만 라는 감정 금액을 받았다며 실제 매입금은 $135만 였기 때문에 $50만 착복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공간 이외의 장소에도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꼭 재외공간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재외선거 투표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공간 이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재외투표소를 공간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선관위가 관할하는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 명을 넘는 경우 공간 외의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공간이 없는 해외 국가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외 지역에서 재외국민 최다 수준인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맨하탄에 위치한 공간 외에도 원거리 지역에 여러 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텍사스 연방지법의 이민행정명령 가처분 중지 결정 이후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회수하고 있는데요. 수혜자들에게 잘못 발급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추방유예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8일 긴급 공지를 띄우고 잘못 발송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달 31일부로 해당 이민자의 추방유예 자격과 노동허가를 모두 만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하이넌 텍사스 연방지법 판사는 이민행정명령의 가처분 중지 결정을 내린 지난 2월 16일 이후 추방유예자 2천여 명에게 발급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은 이미 서한과 가정방문을 통해 잘못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송했습니다. 이민당국은 2년 노동허가증을 받았는데도 무효한 3년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방유예와 모든 취업허가를 종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향후 추방유예 신청 등 이민 관련 신청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동허가증의 반납은 맨하탄 이민서비스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을 늑장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100만 명 이상 납세자의 소득세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납세자 소득세 환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두 가지의 사유로 소득세 환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사회보장번호 등을 도용해 먼저 소득세 환급을 받았을 경우로 후에 정당한 납세자가 소득세 환급을 요청해도 국세청은 일단 환급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당한 납세자에게 환급을 할 때까지는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직무 태만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이 이파일된 신고서를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의 자동 필터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필터가 신분 도용 의심을 이유로 자동으로 처리를 중단시키는 경우입니다. 올 시즌에는 지난 4월 23일까지 무려 155만 건이 넘는 소득세 신고가 처리 중지됐지만 이 가운데 최소 60만 건이 정당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들 납세자들의 문의 전화 290만여 통 가운데 국세청 측이 응답한 납세자는 17%에 그쳤고 이들의 평균 통화 대기 시간도 무려 28분에 달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정당한 납세자로 밝혀진 사례 가운데 정확한 환급 시행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은 물론이고 습도까지 높은 사우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체감 온도는 화씨 10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뉴욕시에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더위로 인한 사건, 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8일 뉴욕시 최고 기온이 95도를 기록했고 오늘은 94도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30일부터 8월 1일까지도 90도의 최고 기온이 예보됐고 2일에서 4일에도 87도에서 89도의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30일 오후 8시까지 뉴욕시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열사병이나 탈수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정부도 어린이나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그늘에서 자주 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집안에 냉방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쿨링센터를 방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빌딩 숲이 많은 뉴욕시는 사회 기반 시설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금속 등으로 만들어져 기온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까운 쿨링센터는 뉴욕시 재난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지연됐던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거리 정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거리로 유니온 스트릿의 상권을 살릴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플러싱 유니온 상인 번영회에 따르면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지난 2011년 거리 정화 프로젝트를 위한 뉴욕시 의회의 커뮤니티 지원금 가운데 $5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번영회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인 번영회 이미칸 회장은 한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구의원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가로등의 한인타운을 알리는 배너 달기, 보도블럭 교체, 가로수 커버 교체, LCD 나무 설치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는 유니온 스트리트 거리 미화를 위한 쓰레기통 설치와 인력 고용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번영회는 이번 거리 미화 작업으로 플러싱 커머스 공사 등으로 침체돼 있는 상가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정부가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소지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고를 막는 데 LA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LA시가 대용량 탄창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LA시는 대용량 탄창의 판매와 제조를 규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And 15 years ago, our state banned the sale, the manufacture, and the importation of large capacity magazines, magazines capable of holding more than 10 rounds. 앞으로 LA시에서 대용량 탄창을 소지한 사람은 조례안 시행일로부터 60일 안에 탄창을 모두 폐기하거나 LAPD에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조례안 표결에 앞서 자유 발언의 기회를 얻은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대용량 탄창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18 years ago, my son Evan lost his life to gun violence. 75 rounds were fired off.
Like my wife said, I believe 14 hit our car, 2 hit Evan. But if it had only been 10 or less, he might be here with us today. You must do the proper thing. Not the political thing, but the human, the right thing. And vote for this measure. 다연발총 사용에 대한 반대 발의안이 오늘 LA시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전국에서 불고 있는 총기 사용 반대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닛 옐런 의장이 올 하반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올 하반기 미국은 완만한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시장이 양호하고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면을 맞은 가운데 현재 미국 경제는 2.5%의 완만한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7월 초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가 계속 호전돼 인플레이션이 2%대를 회복하게 되면 9월쯤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Expectation is that this is going to be a long, slow increase in interest rates. And so with an inflation rate of about 2% and a normal inflation-adjusted interest rate for home mortgages of about 2%, then you would expect a 4, maybe 5% home mortgage rate in the future.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하며 2년 뒤에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은 지난 4월 6.3%를 기록했고 올 한 해 동안 평균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5.2%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해 전국의 고용률이 1.8% 내지 2%인 것과 비교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률은 3%,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은 6%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Consumer sentiment to be reasonably good in California because California has been growing faster than the U.S. And when you get that kind of growth in jobs, that kind of growth in wages, you expect consumer sentiment to be pretty good. 한편 LA시가 정보산업 관련 스몰 비즈니스 유치에 효과를 본 것과 최근 LA시와 LA 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는 등 새로운 근로자와 환경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캘리포니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앤더슨 연구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이웃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파트형 묘지가 다닥다닥 늘어선 페루의 수도 리마의 공동묘지에 무려 2만여 명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사이 아이들이 보이고 군데군데 허름한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골을 떠나 대도시로 왔지만 집을 구하지 못한 2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묘지 주변에 정착한 겁니다. No es nada, no pena, por eso le digo, no pena, no es nada tenebroso, no se siente nada. Es normal, como si viviera acá otro vecino nada más. 페루 정부는 열악한 환경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들은 귀신보다 두려운 게 쫓겨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도 공동묘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덤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닙니다. The main reason people began moving in here is poverty. Who belongs to the poorest of the poor in our country? 아파트형 무덤의 임대 기간은 5년. 이후에는 소각해야 하지만 찾아오는 가족이 없는 유골은 길거리에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방치된 유골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Sa probinsya kasi wala kaming hanap buhay. Kaya mas mabuti pa dito kahit papaano. Nagkagtenda ako ng pinaghanap buhayan ko. 고사리 손으로 비눗물을 만드는 아이들, 묘지 청소부들입니다.
매일 30여 개의 묘를 청소해 번 돈으로 가게를 돕고 있습니다. Minsan, minsan 15, minsan 20. Walang bibigyan ng pasanak magulang. 삶과 죽음이 맞닿은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을 이웃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말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8일 박 대통령이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하고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9월 28일부터는 맨하탄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들과의 동포 간담회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 에디슨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집안에 설치된 에어컨을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에어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를 에어컨과 연결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와이파이를 이용해 외부에서도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 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콘 에디슨이 진행하는 절전 캠페인 쿨 NYC에 참여해야 합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과 체리 애비뉴 교차로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교차로의 명칭을 2013년 이 교차로에서 사고로 숨진 앨리슨 랴오양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피터구 뉴욕시의원은 랴오양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가 네일살롱 종사자들을 위해서 안내서를 발간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지난 5월 뉴욕타임즈의 네일업계 탐사 보도 이후 강화된 행정조치 등 새로운 내용을 정리한 네일살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제작됐고 플러싱 민권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습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덥지만 습도는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